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오늘 3월의 첫 거래일 3월 1일 뉴욕 증시는 급락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 공격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주가를 크게 하락시켰습니다.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지수 전장 대비 1.76%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거의 600포인트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1.5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전장 대비 1.59% 급락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중에서 다우 지수가 가장 큰 폭의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이는 금융주가 크게 부진하면서 다우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은 걸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섹터별로 봤을 때 금융주가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3.71%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 급등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 섹터는 상승을 했지만 이외의 전 영역이 크게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최근 이제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CBOE 변동성 지수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또한 10% 급등을 하면서 33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변동성 지수가 점차 상승폭을 더욱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 간단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수도와 그리고 제2의 도시에 실제적인 공격을 감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도 키예프에 있는 이제 방송타워가 폭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사망자와 사상자가 나왔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제2의 도시인 하리코프에도 이제 민간 지역을 대대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핵 전력 관련 부대를 특별 전투 준비 태세에 돌입을 시킨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인들이 핵 전쟁을 우려해야 하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을 하긴 했지만 공격의 수위는 점차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러시아 증권거래소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식 거래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러시아 화폐인 루블화는 지금 현재 계속 급락을 이어가서 1루블이 미국의 1센트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폭락을 한 상태입니다. 러시아에 있는 대부분 은행들이 국제 거래가 동결이 되면서 많은 러시아인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대체적인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서 유가도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미국산 원유,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장중 10% 이상 급등해서 배럴당 106달러로 치솟았습니다. 2014년 4월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브렌트유는 이미 이제 100달러를 상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가의 100달러 선이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유가 상승이 위험한 이유는 유가가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에 이 같은 유가 급등까지 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물가 압력이 상당해진 수준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IEA 회원국들이 오늘 이제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6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비축유를 방출한 것은 이제 2011년 이후 처음이고 1974년 이후 네 번째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긴급 조치를 단행을 했지만 유가는 오히려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6천만 배럴의 원유는 러시아가 생산하는 양의 6일 정도 수준의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러시아가 수출하는 원유 물량의 12일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비상적인 대책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원유 수급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유가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JP모건은 2분기에 110달러까지 브렌트유가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악의 경우 125달러까지 유가가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골드만삭스도 지금 125달러까지 유가 전망을 높였습니다. 유가가 오르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또 가속화가 되고 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안전선호 심리에 1.7%대로 급락을 하면서 금융주가 이제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통상 금융주는 금리 오르내림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금리가 후퇴를 하면서 이 금융주의 수익에 대한 이런 우려가 크게 있었고
이뿐만 아니라 대부분 유럽계 은행 그리고 또 대부분 미국의 대형 은행들도 러시아 자산에 대한 직간접적인 익스포저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서방 제재가 또 가속화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주들 자산에 대한 어떤 불안 심리가 금융주를 크게 짓누른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의회에 출석을 해서 단기 증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유가가 급등을 하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 이런 지정학적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기하는 심리 또한 투자 심리를 크게 짓눌렀습니다. CNBC 기사인데요. 이제 파월이 내일 이제 의회에 출석해서 굉장히 thread the needle이라고 하죠. 굉장히 이제 어려운 선택지에 놓였다라는 기사입니다. 세계 경제의 둔화와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가져올 수 있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제 완화하는 조짐 없이 계속해서 러시아가 공격의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도 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마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파월이 이제 3월 곧 있는 FOMC 그리고 향후 FOMC에서 어떤 이제 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힌트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인데요. 이제 파월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he Balancing Act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행위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관측하기는 이런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고조된 상황에서 파월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긴축 경로를 택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내일 되어 봐야지 이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알겠죠? 네, 비슷한 발언인데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전쟁에 따라서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태그는 스태그넌트, 경기가 둔화하는 것에 집중할 것인지 혹은 인플레이션에 집중을 할 것인지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지정학적 우려가 연준의 긴축 경로를 조금 더 늦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IB에서는 계속해서 긴축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여전히 올해 7번의 금리 인상을 예측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남아있는 FOMC에서 모두 금리를 인상하는 케이스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이제 7번의 금리 인상에서 후퇴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티그룹의 이코노미스트인 앤드루 홀렌호스트는 오늘 이제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시장이 3월에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너무 빨리 배제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잠재적으로 50bp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유가가 이렇게 치솟은 상황에서요. 네, 오늘 시장 관련해서 전문가 멘트입니다. 찰스 슈왑의 전무인데요. 이제 러시아 우크레인 시츄에이션 지금 현재 전쟁 상황이 primary driver of the market 시장의 가장 주요한 드라이버다.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급격하게 강화가 되면서 안전 피난처인 금 가격이 계속 급등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2% 이상 오르면서 이제 온스당 $2,000를 가시권에 둔 상황입니다. 또 이제 투자자들이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으로 이제 자금을 크게 옮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크게 급락을 하면서 다우존스가 크게 하락을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신용카드 회사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전쟁 우려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소비가 둔화될 수 있고 경기 전체의 활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JP모건 체이스도 5% 가까이 하락을 했고 골드만삭스 역시 4%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큰 투자은행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움직임이라든지 투자 운용 수익에 큰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금리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개별 이슈가 있었던 종목 중에서는 미국 소매 판매점 타겟이 있습니다. 식품은 없는 이마트 정도의 잡화점인데요. 지난해 4분기 실적을 올해 발표를 했습니다. 순이익이 이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장중에 주가가 10% 이상 급등을 했고 또 9.8% 정도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전기차 업체 리비안의 경우에는 웰스파고가 리비안에 대한 투자 의견을 크게 하향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기존의 110달러에서 7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투자 의견은 보유이긴 하지만 크게 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또 전기차 업계에서의 경쟁이 심화하는 이슈 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역풍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리비안의 주가 역시 8%대 급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모두 이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존 1.58%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는 어제 이제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죠. 독일에 새로운 공장을 세운다는 이슈도 있었고 또 투자 의견도 긍정적으로 받으면서 반등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반락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융주 모두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너지주만 이제 반등을 했는데요. 오늘 유가 급등에 따라서 에너지주만 반등을 했습니다. 또 타겟이 실적 호조를 보이면서 필수 소비재 관련 종목 월마트와 커스코 이런 종목들이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는 대부분 호조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2월 제조업 경기 모멘텀은 57.3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예비치였던 57.5보다는 살짝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확장 국면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네, ISM이 발표하는 미국의 2월 제조업 활동 지수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2월 ISM 2월 제조업 PMI는 58.6으로 전월치 대비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도 급등을 하고 또 내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여러 불확실성이 모두 겹쳐서 굉장히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이제 이어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연준 위원들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